드디어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연장 계약을 체결한 리그 최고의 리시버죠. 저스틴 제퍼슨이 4년간 1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쿼터백이 아닌 포지션의 선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신기록을 쓰기도 했고, 정말 어마어마한 계약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스틴 제퍼슨만 이번 시즌 좋은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죠. 마이애미 돌핀스의 제일런 와들, 휴스턴 텍산스의 니코 콜린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도 4년간 1억 2천만 달러,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반테 스미스, 테네시 타이탄스는 켈빈 리들리를 4년간 9,200만 달러로 FA에서 잡았고요. 그 외에도 마이클 핀맨 주니어는 인디애나 콜츠와 3년간 7천만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제리 주디도 아무것도 잘 보여주지 못했지만 클리브랜드로 트레이드된 후에 3년간 5,2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이번 시즌도 리시버가 웃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이 리시버 마켓은 정말 정상급 선수들이라면 이제는 2천만 달러대가 아니라 이제 3천만 달러대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들의 몸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CD램, 그리고 신시내티 벵갈스의 자말 체이스, 이러한 선수들이 저스틴 제퍼슨의 계약을 기다렸다. 이 저스틴 제퍼슨이 어쨌든 리시버 마켓을 다시 한번 새로 역사를 쓰면은 그 기준의 문턱이 더욱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잇기 위해서 기다렸다. 이러한 루머들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각 팀들의 상황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이 리빌딩을 경험하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루키 쿼터백을 뽑은 입장에서 이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정말 누가 와도 쿼터백이 누가 와도 매년 올 프로 퍼스트급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리시버에게 사실 돈을 아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이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리그 최고의 리시버만큼 도움이 되는 선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루키 쿼터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점까지 저스틴 제퍼슨의 계약은 사실 당연한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스틴 제퍼슨이 아닌 다른 팀들은 분명히 좀 우려되는 팀들도 몇몇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제일런 와들 3년간 8,400만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타이릭 힐이 이러한 계약들을 보고 다시 재계약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않나, 이러한 루머가 현재 들리고 있는 상황만큼 마이애미 돌핀스는 이 리시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 오펜스 웨폰들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타이릭 힐, 제일런 와들, 그리고 또 OBJ도 영입하고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이 단순 이 리시버들을 가지고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 팀이 과연 무엇이 나아지냐라는 것이에요. 이 팀은 아직도 형편없는 오펜시브 라인을 보여줄 것이고,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은 계속해서 부상을 당할 것이고, 투아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고, 플레이가 길어질 때 투아라는 쿼터백의 장점은 사라질 것이고, 만약 똑같이 캔자스 시티 칩스를 만난다면 타이릭 힐, 제일런 와들, 맥더피에게 완전 프레스 커버리지 압도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일이 없단 말이에요. 마이애미 돌핀스는 저는 분명 더 이들의 오라인에 투자하고 이들의 런게임의 다양화를 오히려 더 꾀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 이 리시버 포지션에 과투자를 하였고, 현재 이 리시버 투자 덕분에 결국 패싱 게임이 결국 결과물이 좋긴 하지만 그 패싱 게임의 결과물이 좋을수록 이들은 투아라는 쿼터백에게 더 많은 몸값을 지불해야 하고,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이 이제 준수한 쿼터백은 이제 5천만 달러는 충분히 받는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썼을 때 투아라는 쿼터백에게 5천만 달러, 리시버 2명에게 5천만 달러, 3명의 선수에게 1억 달러를 지금 지불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마이애미 돌핀스가 향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한다고 봐요. 이러한 구조로는 절대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마이애미 돌핀스는 본인들이 이러한 돈을 리시버에게 쓰기 위해서 이 본인들이 최고의 디펜스 플레이어였던 크리스찬 윌킨스를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로 이적하는 것을 그대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빵꾸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돈은 어쨌든 한정적이니까요. 하지만 마이애미는 계속해서 리시버에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 본인들은 이 스피드를 통해서 상대를 이겨낼 수밖에 없는 팀이고, 이 본인들의 쿼터백이 가진 이 유일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시버진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뭐 제일런 와들이라는 리시버가 나쁜 선수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정말 좋은 선수죠. 뭐 3년간 8,400만 달러 정말 합당한 대가예요. 뭐 타이릭 힐 뭐 3천만 달러 받아도 정말 부족한 선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시버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이렇게 리시버들에 대한 투자는 분명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이 12월 그리고 뭐 플레이오프 이러한 무대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휴스턴 텍산스도 사실 비슷합니다. 스테판 딕스라는 버팔로 빌스의 넘버원 리시버를 영입했어요.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리고 1년 뭐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뭐 많은 돈을 주었죠. 그리고 니코 콜린스에게 또 한 번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습니다. 탱크델, 니코 콜린스 이들은 이미 좋은 리시버진, 그 좋은 패싱 게임을 CJ 스트라우드와 함께 구축을 하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테판 딕스 트레이드는 사실 어느 정도의 과투자라고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스테판 딕스가 뭐 3, 4년 뭐 길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CJ 스트라우드가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 이 루키 계약을 가진 쿼터백이기 때문에 더 중복 투자가 가능했던 것이죠. 분명히 뭐 마이애미 돌핀스처럼 중복 투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마이크 에반스라는 이 템파베이 벅스의 베테랑 리시버가 너무 진짜 빨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헐값에 계약을 했습니다. 마이크 에반스도 충분히 뭐 연간 뭐 2,500만, 3천만 달러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었고, 뭐 정말 아쉬워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 리시버 마켓이 점점 몸값이 올라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선수는 뭐 CD램도 아니고 자말 체이스도 아니고 마이카 팔슨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엣지 러셔죠. 이 팔슨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 내 최고의 선수고, CD램보다 이 파슨스는 더욱더 뛰어난 선수입니다. 팀의 기여도가 더욱더 높은 선수죠. 만약 CD램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뭐 3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다면 파슨스는 더욱더 많이 받아야 돼요. 이러한 논 쿼터백 포지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돈을 받아야 할 선수는 바로 이 마이카 팔슨스라는 선수입니다. 결국 저는 이 저스틴 제퍼슨이 연간 3,500만 달러, 이 쿼터백이 아닌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기록하는 이러한 신기록을 세웠지만, 이 마이카 팔슨스가 뭐 3,600만 달러 또는 뭐 3,500 뭐 컴마 하고 뭐 50만 달러 추가하고 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새롭게 신기록을 쓰는 정도로 이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리시버 마켓에 있어서 사실 리시버 한 명이 전체 오펜스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뭐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의 경우에도 미드라운드에서 드래프트된 리시버였고, 뭐 저스틴 제퍼슨의 경우에도 사실 1라운더 리시버이긴 하지만 1라운드에서도 뭐 최상위권에 뽑혔던 리시버는 아니잖아요. 이 선수가 중간 정도, 1라운드 중간 정도에서 뽑혔던 리시버였고, 또 뭐 니코 콜린스나 또 다른 뭐 선수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사실 최근 연장 계약도 체결하고 뭐 AJ 브라운이나 이런 선수들이 다 1라운드가 아닌 리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팀들도 이 리시버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과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들의 쿼터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다른 팀 내 다른 곳에서 전력이 빠지고 있는 만큼 저는 뭐 그린베이 패커스처럼 크게 리시버에게 투자를 하지 않지만 매년 뭐 드래프트에서 뭐 하위 라운드, 미드 라운드를 통해서 리시버에 투자하고 그들이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프랜차이즈 리시버가 돼가는 그런 이 구단 시스템을 좀 더 좋게 현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리그의 그런 팀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프시즌 파워랭킹 22위의 팀은 바로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션 페이튼 감독의 2년차 시즌으로 접어드는 이 덴버 브론코스는 작년 시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페이튼 감독은 공개적으로 전 감독이었던 나다니엘 해켓 감독을 비판하기도 하였고 여러 인터뷰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체제의 그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잘 꼬집었고 그에 따라서 본인도 많은 업보를 쌓아냈었죠. 그 결과 1년차 시즌, 이 루징 시즌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자 굉장히 많은 조롱, 굉장히 많은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션 페이튼 감독 입장에서는 오케이, 나의 1년차 시즌은 확실히 실패했다. 나와 러셀 윌슨이라는 이 쿼터백의 궁합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러셀 윌슨을 내보내고 완전히 새로운 프랜차이즈로 탈바꿈을 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드래프트에서 루키 쿼터백인 이 보 닉스를 이들은 드래프트하게 되었고 향후 그리고 이번 시즌 덴버 브론코스의 프랜차이즈의 모습은 이 보 닉스라는 쿼터백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이 보 닉스라는 쿼터백이 가진 이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보 닉스라는 쿼터백이 이번 시즌 그리고 향후 이 덴버 브론코스라는 프랜차이즈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저는 일단 보 닉스라는 쿼터백은 드래프트 에피소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라운더감은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수가 보여준 오레곤에서의 그런 플레이들은 대부분 이 숏패스 위주의 특히 스크린 패스가 굉장히 많았고 그 스크린 패스 1야드짜리 스크린 패스가 리시버의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을 통해서 20야드, 30야드로 전진하는 등 그의 야드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이 이 하늘로 날아간 거리가 아니라 리시버가 발굴해낸 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한 타입의 선수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좀 스탯을 거품으로 쌓은 쿼터백이 아닌가. 물론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디시전도 빠르고 릴리즈도 빠르고 좋은 선수인 것은 맞지만 NFL이라는 리그에서는 분명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션 페이튼 감독의 오펜스, 우리가 특히 이 드류 브리스의 말년에서 이들이 이끌었던 오펜스의 모습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스크린 패스 그리고 대부분이 원스텝, 쓰리스텝 기반의 숏패스 위주의 오펜스로 이 플레이가 흘러나갔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플레이 액션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씩 딥패스를 노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보 닉스 또한 이러한 페이튼 감독의 웨스트 코스트 타입의 오펜스에서 어쩌면 이 본인이 가진 강점과 스킬셋을 충분히 잘 보여줄 수 있겠다. 이들의 궁합은 어쩌면 션 페이튼 감독이 왜 보 닉스를 원했는지 그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보 닉스의 스킬셋과 그의 마인드나 이런 것이 페이튼 감독이 만들려고 하는 오펜스와 비슷하다고 하다면 과연 탤런트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덴버 브론코스의 오라인이 작년 시즌에 벤 파월스와 마이크 맥컬린치 이들을 오프 시즌에 막대한 돈을 주고 영입을 했지만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올 시즌 덴버 브론코스의 센터 자리가
공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닉스에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패스 프로텍션 측면에서는.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만약 페이튼 감독이 의도대로 그리고 보닉스가 가진 오레건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공을 던지는 시간이 짧을 것이기 때문에 오라인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반면에 리시버진이나 이런 오펜스 웨폰을 살펴보면 덴버 브론코스는 사실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두터운 리시버진을 가졌다고 좀 장점을 가졌었던 팀이에요. 제리 주디를 비롯해서 코를랜드 서튼, 팀 패트릭 확실히 이들이 좋은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좋은 포텐셜을 가졌던 리시버진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이들이 매년 좋은 결과물을 내지 못했고 또 리시버진들이 번갈아 가면서 부상을 겪고 또 이 팀 컬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제리 주디를 트레이드로 보내면서 덴버 브론코스의 리시버진이 얇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페이튼 감독의 오펜스에서 B급, B+급의 리시버를 A급으로 만들 수 있는, A급의 생산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오펜스를 지휘하는 이 페이튼 감독의 존재감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어차피 리시버가 할 거는 스크린 패스 받고 슬랜트 라우트 타고 이런 것이 다일 텐데 이들 정도로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좀 떠오르네요. 그 결과 저는 덴버 브론코스의 오펜스가 이번 시즌에 많은 것을 기대하긴 힘들고 당연히 루키 쿼터백이니까 많은 것을 기대하긴 힘들고 또 이들의 오펜스 탤런트진 자체도 굉장히 유능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좀 B급의 애매한 타입이고 스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 디비전 라이벌인 패트릭 마홈스가 이끄는 캔자스 시티 그리고 저스틴 허버트가 이끄는 LA 차저스에 비하면 오펜스의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올 시즌 디펜스의 스텝업이 있지 않는다면 이 라이벌 팀들을 상대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덴버 브론코스의 가장 부족한 점, 현재 가장 부족한 점,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이 디펜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엣지 러셔 포지션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은 제대로 된 이 본 밀러라는 이 프랜차이즈 최고의 엣지 러셔를 잃은 이후에 이 제대로 된 사실 엣지 러셔를 보유한 적이 없어요. 잭 알렌이라는 이 선수를 FA로 작년에 영입하긴 했지만 그의 생산성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고 오히려 덴버 브론코스가 의도했던 것은 베런 브라우닝이나 또는 조나단 쿠퍼나 이러한 인사이드 라인베커 타입의 선수들을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로 좀 변형시키면서 패스러시를 이러한적인 선수들의 이 역할 변화를 통해서 좀 메꾸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것이 생산성이 꽤 좋았어요. 베런 브라우닝이나 조나단 쿠퍼나 이런 선수들이 색도 잘 기록을 하고 전체적인 프레셔 기록 수치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본인들의 디펜스 스킴 벤스 조셉 코치가 이끄는 이 디펜스의 팀 컬러 또한 굉장히 블리츠 헤비 위주의 머그셋 위주의 이러한 타입의 디펜스를 이끌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적인 측면에서는 엣지러셔가 확실한 엣지러셔가 없어도 볼티모어 레이븐스처럼 우리는 충분히 스킴에 의해서 프레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세컨더리의 유동적인 측면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패트릭 마홈스나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디펜스는 투 하이 커버리지를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확실한 프레셔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있어야 한다고. 작년 시즌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라는 팀이 이 캔자스 시티 칩스를 상대로 두 번째 맞대결에서 업셋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모두가 기억을 할 거예요. 이들은 이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로 이 20대 14라는
이 16주차 경기였어요. 그때 인터셉션도 뽑아내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제가 그 경기를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은, 이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 그리고 캔자스 시티 칩스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됐든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레이더스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맥스 크로스비라는 리그 최고의 패스러셔를 보유했었고, 그리고 말콤 쿤스, 이러한 굉장히 뛰어난 3개의 색을 기록하는 등 굉장히 뛰어난 이 포맨 디펜시브 라인의 러쉬들을 보여주면서 이 패트릭 마홈스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덴버 브론코스의 경우에도 블리츠나 여러가지 심 프레셔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케이 프레셔를 뽑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 상대가 패트릭 마홈스고, 만약 그 상대가 저스틴 허버트고, 우리 팀이 중요한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의 상대의 빅플레이를 막아내고 그러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이 D라인의 자체의 그러한 패스러시 측면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덴버 브론코스는 그런 단순히 이 포맨 러시 상황에서의 패스러셔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세이프티 포지션이 굉장히 강해서 뭘 해도 잘 잡아준다든지 그러한 측면도 현재는 아니고요. 코너백 포지션도 사실 패트릭 설테인 주니어를 제외하면은 현재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디펜스의 탤런트 또한 굉장히 스킴 의존도가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순 없겠죠. 러셀 윌슨의 데드캡이 굉장히 현재 캡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저번 체제 하에서 덴버 브론코스가 영입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안 좋게 결과로 이어지면서 지금 당장 덴버 브론코스는 좀 숨고르기를 해야 할 시즌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하위권으로 이 덴버라는 팀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이 페이튼 감독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션 페이튼 감독은 분명 뉴올리언 세인츠에서도 그랬지만 항상 본인들이 가진 이 탤런트 그 이상의 것을 결과물로 내는 감독이고, 본인이 선수들이 부족하면 스킴에 의해서 실제 플레이 컨셉들을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언가를 저력을 이번 시즌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21위의 팀은 바로 애틀란타 팔콘스입니다. 네, 이 캡틴 컬크 커즌스, 컬크 체인, 이 커즌스가 애틀란타 팔콘스와 계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애틀란타 팔콘스라는 팀은 당장 플레이오프에 갈 팀이다. 슈퍼볼도 노릴 수 있는 팀이다. NFC 사우스 디비전의 리더다. 이러한 의견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팀이 과연 중상위권으로 이 커즌스 영입만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팀인지, 과연 어떤 시즌을 보여줄지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궁금한 팀인데요. 일단 이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라는 이 루키 쿼터백을 뽑는 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굉장히 충격에 빠뜨렸던 이 애틀란타 팔콘스, 저는 이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라는 선수가 나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단지 컬크 커즌스와 이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라는 이 두 명의 쿼터백이 있는 애틀란타 팔콘스가 과연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팀이란가에 대한 물음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페닉스 주니어를 원했고 뽑을 것이었다면 커즌스를 영입을 해서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리고 커즌스와 함께 당장의 윈 나우 슈퍼볼 우승을 목표로 했다면 당연히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를 뽑으면 안 됐었고요. 즉 어쨌든 좋은 선수들을 뽑는 거는 찬성이에요. 좋은 탤런트들을 수집하는 건 좋죠. 향후 장기적인 쿼터백 계획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팀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과연 방향성이 무언가예요. 방향성이 본인들이 무엇을 원하냐 이거죠.
커즌스? 오케이. 페닉스? 오케이. 뭐 어느 쪽으로 갈지, 이들이 과연 이들의 선수들 또한, 이들의 뭐 코치진 또한, 이들의 오너 또한 과연 올 시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좋은 탤런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탤런트에 버금가는 또는 탤런트 이상 가는 결과물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본인들 스스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팀 전체적인 탤런트 측면도 한번 살펴보면 뭐 드레이크 런던, 다넬 무니, 론델 무어, 뭐 비잔 로빈슨, 뭐 그냥 오펜스 웨펀, 뭐 카일 피치, 오펜스 웨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뭐 이들의 오라인 또한 최근 장기 계약을 많이 맺으면서 굉장히 든든한 오라인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고요. 결국 커즌스라는 쿼터백과 함께 이들의 오펜스는 빠르게 좋은 결과물을 낼 것이고 그것이 팀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디펜스는 굉장히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은 그레디 제럿이 최근 뭐 몇 년, 한 5년? 뭐 체감상으로는 거의 10년간 뭐 1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레디 제럿 혼자 진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올 시즌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팔콘스에게 가장 필요한 포지션, 이 엣지 러셔 포지션을 이 드래프트에서 제대로 채우지 못한 모습이었고 D라인은 뭐 그레디 제럿 혼자서 이끌 것이고 뭐 세이프티 뭐 제시 베이츠가 작년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 뎁스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뭐 AJ 테럴 또한 뭐 좋은 코너백으로서의 모습을 올 시즌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하겠죠. 결국 이들의 오펜스, 이 컬크 커즌스가 이끄는 오펜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시즌이 이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템파베이 벅스, 뭐 베이커 메일필드가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낼 것이냐, 또는 뭐 뉴올리언 세인츠, 이들의 좀 탄탄한 이 팀 컬러를 상대로 확실한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팔콘스라는 팀은 분명히 오펜스의 생산성은 저는 보장이 되는 상황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뭐 부정할 수 없겠죠. 커즌스가 물론 부상을 당해서 이 복귀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험 부담은 있겠지만 건강만 하다면 커즌스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일관성 있는 생산성은 분명히 대단한 수준이에요. 저는 팔콘스라는 팀이 가진 이 오펜스 웨폰과 함께 분명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잭 로빈슨 또한 이 션 맥베이 감독의 밑에서 만약에 맥베이 감독의 그러한 이 철학들을 보고 배웠다면 또 한번 이 커즌스가 이 케빈 오코넬 미네소타 바이킹스 시절처럼 이 뭐 헤비 플레이 액션 기반의 또는 뭐 여러가지 뭐 드랍백 상황에서의 리시버들을 활용한 뭐 초이스 컨셉 등 이러한 것들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팔콘스의 입장에서는 이 코칭진들이 어쨌든 좀 뭐라 해야 돼, 뭐 초짜 코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본인들이 가진 탤런트들을 극한으로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의문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팔콘스라는 팀이 분명히 좋은 탤런트를 보유했다 오펜스에. 하지만 뭐 디펜스에는 뭐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오펜스의 입장에서 잘 이끌어줘야 하는데, 이 초짜 플레이 콜러 이 두 명이 과연 어떻게 팀을 이끌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시즌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 현재 아직 랭크를 하지 않았지만 이 팔콘스라는 팀이 뭐 템파베이나 이러한 팀들보다 아래로 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맞지 않고, 만약에 오펜스가 부진한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이 팀은 부진할 수 있는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코칭진, 그리고 이들의 과연 목표가 무엇이냐, 그 부분이 좀 언더퍼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다음 전체 20등의 팀은 바로 템파베이 벅스입니다. 디비전 라이벌인 애틀란타 팔콘스보다 한 단계 높게 저는 이 팀을 평가를 했는데요. 역시 NFC 사우스 작년 디비전 우승팀답게 올 시즌도 이 페이퍼상으로 보면은 벅스가 이 NFC 사우스 디비전에서 가장 앞서고 있지 않나. 하지만 그 앞서고 있는 간격은 되게 작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벅스의 이번 오프시즌은 이 베이커 메이필드에게 장기 계약을 안겨주면서 이 톰 브래디 이후 이 벅스의 주전 쿼터백으로서 베이커 메이필드를 믿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을 받으면서 이 벅스가 향후 2, 3년은 안정적인 이 프랜차이즈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전진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베이커 메이필드가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였냐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자면 일단 메이필드 자체가 굉장히 기복이 심한 유형의 쿼터백이에요. 커리어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작년 시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그가 터치다운 개수 많이 찍고 인터셉션 개수 줄이고 스탯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쿼터백 중에 한 명으로 보일지언정 제가 생각하는 작년 시즌의 메이필드의 모습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시즌 내내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리고 의외의 약팀과의 대결에서도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역시 와일드카드전 그리고 디비전 라운드에서 메이필드의 그런 터프한 모습과 그와 베테랑 리시버들의 궁합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펼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자 이 벅스가 연장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메이필드가 주전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확실한 선수냐에 대해서는 올해도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의 모습은 너무나도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그가 경기를 망친 그런 플레이도 여러 번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비록 장기 계약을 맺었고 선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 선수는 검증이 올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벅스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도 이 베테랑 리시버인 마이크 에반스와 2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크리스 가딘, 마이크 에반스 이 둘을 필두로 하는 이들의 리시버진이 또 한 번 베이커 메이필드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이들의 오라인 또한 상당히 작년 시즌 큰 성공을 거두었죠. 루크 고데키라는 이 라이트 태클이 톰 브래디가 있었던 마지막 시즌 이 가드로서 정말 형편없는 테크닉을 보여주면서 톰 브래디의 은퇴를 앞당기는 그러한 최악의 선수로 불렸었던 것과는 다르게 태클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자 굉장히 준수한 선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코디 마우나 이러한 루키 드래프트들의 좀 발군과 함께 이들의 오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발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드래프트에서 1라운더로 센터 그레임 발튼이라는 이 선수를 뽑으면서 안정적인 이 라인 운영에 있어서 이들이 많은 노력을 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디펜스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의 퇴보가 좀 예상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가 톰 브래디의 우승 시즌 2020년 시즌 이후 그 당시에 우리가 봤었던 이 템파베이 벅스의 막강한 디펜스 선수들이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샤킬 베럿을 비롯해서 그런 베테랑 선수들도 있었다면 오히려 또 코너백과 세이프티 쪽에는 오히려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이 템파베이 벅스의 디펜스를 정말 활발하게 잘 진행을 해주었는데 코너백 포지션에 있어서는 칼튼 데이비스도 그렇고 팀 내 이러한 핵심 이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매년 팀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코너백 뎁스가 특히 좀 얇아지지 않나 싶어요. 저 또한 이 벅스의 이번 오프시즌 가장 아쉬운 점은 이 코너백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말 딘이라는 이 베테랑 코너백이 아직 이 팀을 지켜주고는 있지만 좀 더 세대 교체적인 차원 측면에서
좀 더 두터운 뎁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뭐 세이프티에서는 뭐 안투안 윈필드와 뭐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뭐 어느 정도 이 전력을 붙잡는 데 성공을 했지만, 어쨌든 벅스의 경우에는 이 엣지 러셔 포지션, 이들의 뭐 디펜시브 라인이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약해졌고, 이 약해진 것이 결국 이 코너백에 대해서 부담이 전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상대가, 우리 팀이 이 D라인이 패스러쉬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뭐 코너백은 당연히 리시버를 쫓아다녀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당연히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벅스의 감독인 이 토드 볼스 감독의 이 디펜스 철학, 굉장히 헤비한 블리츠 컨셉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 코너백들이 과연 상대팀의 뭐 리시버들 과연 1대1로 잘 붙잡아줄 수 있을지, 작년 시즌 와일드카드전에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상대로 벅스가 이 업셋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이 젤런 헐츠를 향한 무한 블리츠였어요. 그때는 진짜 블리츠가 잘 통했죠. 리시버 뭐 AJ 브라운이나 디반테 스미스나 뭐 잘 묶어내고. 근데 올해도 그것이 가능하냐? 이 벅스의 코너백진, 이 젊은 선수들이 특히 더욱더 스텝업을 해줘야만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종합적으로는 어쨌든 벅스라는 팀은 분명히 아직도 팀의 주축들이 베테랑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베테랑들이 뭐 건강만 하다면 충분히 이번 시즌도 뭐 와일드카드나 뭐 디비전 우승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전력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상방이, 이 업사이드가 그렇게까지 클 것이냐에 대해서는 올 시즌도 저는 조금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식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음 19등의 팀은 바로 피츠버그 스틸러스입니다. 마이크 텀린 감독은 본인의 커리어에서 단 한 번도 루징 시즌을 겪지 않은 감독으로 유명하죠. 작년에도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이 케니 피켓이라는 본인들이 포기한 이 엉망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쿼터백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닝 시즌을 경험하였고, 이들은 이번 오프시즌 러셀 윌슨과 저스틴 필드라는 두 명의 쿼터백을 영입해냈습니다. 결국 피츠버그 스틸러스 입장에서 뭐 작년 시즌보다 오펜스가 떨어질 순 없다. 뭐 이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맷 캐나다에서 이제 아서 스미스 전 애틀란타 팔콘스의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아무리 뭐 아서 스미스 감독이 이 애틀란타에서 감독으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맷 캐나다 전 오펜스 플레이 콜러보다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향한 대부분의 의견이지 않을까 싶어요.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작년에도 사실 오펜스의 힘을 통해서 뭐 위닝 시즌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죠. 이들의 강력한 디펜스와 또 마이크 텀린 감독이 이끄는 뭐 여러가지 스페셜 팀의 요인이라든지 계속해서 점수를 쥐어 짜내고 승리를 지키는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위닝 시즌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 시즌 피츠버그 스틸러스도 뭐 러셀 윌슨과 저스틴 필즈가 어쨌든 이 선발 쿼터백 경쟁을 해낼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뭐 아서 스미스 감독이 단순 플레이 콜러의 역할로만 친다면 꽤 좋은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그렇게 뭐 오펜스 탤런트가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나지 해리스라는 러닝백, 정말 워크호스 타입의 뭐 파워, 이러한 러닝백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선수의 생산성이 최근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고, 또 이들의 리시버진 뭐 디언테 존슨을 캐롤라이나로 트레이드하면서 조지 피킨스가 이끄는 이들의 리시버진, 굉장히 발전해야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보여야만 좀 더 이들의 오펜스 웨폰이 좋다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펜시브 라인에 있어서는 지금 전면적으로 뭐 드래프트를 통해서 재건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 포진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확실하게
이들이 가진 강력한 디펜스처럼 무언가를 확실히 무언가를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디펜스의 경우에는 뭐 엄청나죠. 뭐 TJ 왓이 작년에도 뭐 올프로 퍼스트급 시즌을 선보였고, 뭐 캠 헤이워드가 부상으로 좀 아쉬운 시즌을 보냈지만 이번 시즌 뭐 건강하게만 돌아온다면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 이번 시즌도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리고 굉장히 젊은 이 디펜시브 태클이죠. 키아누 벤튼까지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그리고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디펜스에서 지난 몇 년간도 굉장히 길었죠. 뭐 5년 뭐 이렇게 엄청난 장기간 동안 이들의 디펜스에 가장 부족했던 포지션, 바로 인사이드 라인베커 포지션이에요. 라이언 쉐지어라는 이들의 젊은 이 프랜차이즈 스타 라인베커가 이 부상을 통해서 풋볼계에서 은퇴를 하고,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그의 후계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뭐 좋은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뭐 라이벌 팀인 볼티모어 레이븐스나 뭐 또 다른 뭐 디펜스로 유명한 뭐 그러한 팀들만큼의 디펜스의 파괴력은 사실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 중앙에서 모든 것을 지휘해내고, 그리고 이 디펜시브 라인들이 뭐 프레셔를 통해서 무언가를 기회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정말 디퍼런스 메이커의 역할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져올 만한, 이 모멘텀을 바꿔버릴 만한 그러한 리더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드디어 행동에 움직였죠. 볼티모어 레이븐스에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만들어낸 이 패트릭 퀸이라는 이 라인베커를 FA에서 영입을 해냈고, 스틸러스의 디펜스는 올 시즌 더욱더 무서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코너백인 이 조이 포터 주니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 작년 시즌 굉장히 뛰어난 루키 시즌을 선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방이라도 올 시즌 뭐 탑5 코너백의 범주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세이프티에는 뭐 민카 피츠패트릭 든든하죠. 어쨌든 디펜스의 힘을 통해서 이번 시즌도 승리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추구할 것이고, 아서 스미스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의 오펜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정말 뭐 런닝백을 수집하고 뭐 리시버 쌓아둬봤자 잘 쓰지도 않는 이 런게임 위주의 언더센터 기반의 플레이 액션 기반의 이러한 오펜스를 보여줄 것이고, 러셀 윌슨과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은 다행히도 굉장히 단신이고 이러한 언더센터 플레이 액션 기반의 오펜스를 굉장히 잘 맞는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케니 피켓과 맷 캐나다 이 코치가 이끌었던 오펜스보다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이들은 분명히 저는 탤런트적으로는 특히 디펜스 탤런트가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AFC 노스 디비전에서 뭐 디비전 뭐 우승 경쟁을 충분히 해낼 수는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역시 이들 중에서 가장 낮게 이 랭크를 준 이유는 역시 쿼터백 포지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죠. AFC 노스 디비전 선수들의 쿼터백, 뭐 조버로우, 라마 잭슨, 그리고 뭐 드션 왓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도 이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이 이끄는 오펜스가 어느 정도 좀 확실한 결과물을 못해도 만들어내죠. 그러한 측면에서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아직 뭐 검증되지 않았고 미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오펜스를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아직은 이 같은 디비전 내 라이벌들에 비해서는 더욱더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이크 톰린 감독 이번 시즌도 저는 충분히 위닝 시즌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오프시즌 파워랭킹 전체 18등의 팀은 바로 잭슨빌 제규어스입니다. 트레버 로렌스가 이끄는 잭슨빌 제규어스, 트레버 로렌스의 4년차 시즌으로 접어드는 만큼 이 무언가의 성과가 지금 당장 또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레버 로렌스 또한 이제 4년차 시즌이고 내년에는 이제 5년차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장기 계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들이 트레버 로렌스와 함께 어떤 활약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트레버 로렌스가 내년에
뭐 역대 최고의 연봉 기록을 뭐 세울 수도 있겠고, 그냥 뭐 그저 그런 활약을 펼친다면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의 연봉에 그치겠죠. 그만큼 로렌스 본인에게도 이번 시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팀을 한번 살펴보면 잭슨빌 제기어스의 작년 시즌 오펜스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재작년 잭슨빌 제기어스라는 팀은 기적적으로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그리고 기적적으로 LA 차저스를 상대로 뭐 30점 차 이상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정말 많은 하이프와 그런 것들을, 기대들을 모았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시즌 오히려 이 같은 디비전의 라이벌인 휴스턴 텍산스에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뺏겼고, 또 뭐 인디애나 콜츠, 그리고 뭐 테네시 타이탄스 같은 디비전들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아쉬운 시즌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트레버 로렌스 본인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즌을 선보였죠. 2년차에 드디어 뭐 엘리트 쿼터백, 전체 1픽, 뭐 디케이드급 재능, 뭐 이러한 것들의 포텐을 나타내는가 했었지만 3년차 시즌 무언가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분명히 이 선수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아쉬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은 아직도 뭐 디케이드급 재능, 이 선수가 정말 역대급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역시 이 트레버 로렌스라는 선수를 둘러싼 뭔가 팀의 어수선한 분위기, 이 팀 컬처가 그렇게 터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트레버 로렌스를 든든하게 지켜줄 이 오라인의 프로텍션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러한 점 때문에 트레버 로렌스 본인도 플레이가 기복이 심하고 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사실 트레버 로렌스라는 선수의 단순 패싱 능력만 따지자면 저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숏패스, 인터미디에이트 패스, 뭐 딥패스, 모든 필드의 전곳, 전 방향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쿼터백이고, 이 선수는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로서 정말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지만 역시 뭐 턴오버를 잘 만들어낸다든지, 또 뭐 볼 시큐어리티가 굉장히 떨어진다든지, 가끔 어이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패스들을 던지는 등 조금은 집중력이 부족하고 무언가 어수선한 팀 분위기에 본인도 좀 공조를 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결국 뭐 페이튼 매닝이나 뭐 톰 브래디나 이러한 엘리트 쿼터백들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공을 넘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턴오버를 상대에게 공을 안겨주지 않는다, 턴오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공을 지킴으로써 이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뭐 본인들의 디펜스에게 충분한 체력을 만들어주고 그를 통해서 승리를 지켜나가는 풋볼을 이들은 추구해야 하는데,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에겐 아직 그러한 덕목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는 덕 피더슨 감독의 좀 퍼스널리티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덕 피더슨 감독은 항상 도전하고 과감하고 공격적인 플레이 콜링을 하는 이 감독으로 유명하죠.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슈퍼볼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었잖아요. 필리 스페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잭슨빌 제기어스에서 뭐 LA 차저스와의 뭐 와일드카드에서도 뭐 리버스 플레이였나요? 뭐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승리를 지켜낼 수 있었고요. 즉 덕 피더슨 감독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과감한 플레이를 하다 보니 트레버 로렌스 본인도 이 지키는 풋볼을 하기보다는 더욱더 공격적인 득점을 위한 풋볼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플레이 성향이 뭐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작년 시즌의 모습만 봐서는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만큼 올 시즌에게 있어서 이들의 가장 큰 숙제는 결국 오펜스의 밸런스를 잡는 것이지 않나 싶어요. 런 게임도 충분히 해내고 또 패스 게임도 단순 뭐 빅플레이, 뭐 인터미디에 패스 잘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뭐 숏패스도 하고 뭐 스크린 패스 안전하게 차근차근 득점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잭슨빌 제기어스의 이 리시빙 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켈빈 리들리라는 이들의 넘버원 리시버를 다시 한번 보냈고, 그 결과 게이브 데이비스 FA로 영입을 했고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리시버를 뽑았는데요. 뭐 이들의 궁합이 어떻냐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 게이브 데이비스라는 리시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잭슨빌 제기어스의 숙제와는 사실 어울리진 않아요. 게이브 데이비스, 이 버팔로 빌스에서 뭐 플레이오프 한 경기에서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빅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의 리시버죠. 이 게이브 데이비스는 분명히 이 좀 더 공격적이고 폭발적인 오펜스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들에게 필요한 점, 좀 더 경기를 조립해 나가고 때로는 뭐 스크린 패스, 뭐 때로는 숏 패스 위주의 그러한 오펜스를 펼쳐야 했을 때 사실 이 데이비스라는 선수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 선수는 뭐 숏 패스 받고 있을 선수가 아닙니다. 진짜 버티컬 라우트만 시종일관 타야 하는 선수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잭슨빌 제기어스의 이번 오프시즌 영입 방향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 또한 뭐 좋은 피지컬을 자랑하고 뭐 컨테스티드 캐치 능력이 능하고 뭐 이러한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타입의 리시버이기 때문에 잭슨빌 제기어스가 너무 좀 계속해서 다운필드 패싱 위주의 공격적인 이 매 순간 홈런을 치기 위한 이러한 오펜스로 오히려 더욱더 전진해내는 게 조금은 우려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이 선수가 가진 능력을 믿고 있고, 또 뭐 맥 존스가 뭐 백업 쿼터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트레버 로렌스와 함께 뭐 본인들에게 부족한 점,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그러한 경기 스타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좀 조언을 서로 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잭슨빌 제기어스는 어쨌든 이번 시즌도 오라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들이 좀 더 공을 멀리 던지기를 원하는 오펜스를 추구한다면 이들의 오라인이 작년처럼 이 트레버 로렌스를 잘 지켜주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턴오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라인이 이 트레버 로렌스가 빅플레이를 만들 수 있게 굉장히 프로텍션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잭슨빌 제기어스의 이번 시즌에 있어서 단순 저는 오펜스보다는 디펜스 쪽에서 더욱더 기대할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에릭 엠스테드라는 이 디펜시브 라인을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서 이제 새롭게 영입을 해냈고, 그리고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패스러시 듀오 조시 알렌과 그리고 전체 1번 픽이죠 트레이번 워커, 이 막강한 디펜시브 라인을 토대로 잭슨빌 제기어스가 올 시즌에는 디펜스를 통해서 뭐 1을 내야 한다. 진짜 이번 시즌에는 무언가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로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뭐 라이언 니얼슨 이 코치는 뭐 뉴올리언 세인츠에서 데니스 알렌 이 감독과 함께 꽤 많은 이 코칭, NFL 코칭을 경험하였고, 결국 그러한 배경과 그리고 작년 시즌 애틀랜타 팔콘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죠. 그러한 모습을 생각한다면 잭슨빌 제기어스가 자랑하는 이 디펜시브 라인을 토대로 이 뉴올리언 세인츠 타입의 디펜스를 보여준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작년 시즌 애틀랜타 팔콘스에서는 이 뉴올리언 세인츠에서 보여주던 뭐 포맨 러쉬를 기반으로 한 뭐 투하이 커버리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뭐 커버 5나 아니면 두 명의 뭐 굉장히 프레스한 커버 2 이런 디펜스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애틀랜타 팔콘스에서는 굉장히 뭐 블리츠라든지 또는 뭐 심프레셔 컨셉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틀랜타 팔콘스는 막강한 D라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패스러쉬를 창출해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블리츠 전략을 쓰지 않았나 싶고요. 잭슨빌 제기어스의 현재 이 디펜시브 라인들의 막강한 이 패스러쉬 능력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라이언 니얼슨 코치가 이번 잭슨빌 제기어스에서 이 진짜 전 뉴올리언 세인츠 버전답게 굉장히 쫀쫀하고 이 끈끈한 디펜스를 구축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오프시즌 잭슨빌 제기어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포지션은 코너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뭐 로널드 달비나 뭐 타이슨 캠벨 이들의 코너백이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같은 뭐 디비전의 라이벌인 휴스턴 텍산스, 뭐 스테판 딕스나 니코 콜린스, 뭐 인디애나 콜츠의 경우에는 사실 뭐 마이클 핀맨 주니어 뭐 리시버보다도 이 앤서니 리차드슨을 직접적으로 태클링 해야 하는 상황이 코너백들에게 분명히 올 것이고,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우에는 뭐 윌 레비스의 뭐 딥볼, 우리가 알고 있는 켈빈 리들리나 또는 디안드레 홉킨스, 이러한 리시버들을 상대해야 할 때 잭슨빌 제기어스의 코너백들이 과연 좋은 매치업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지수입니다. 물론 타이슨 캠벨이라는 이 코너백이 조금 좋은 선수로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뭐 로날드 달비나 이러한 선수들이 과연 부상에서 정말 프리하고 완벽한 시즌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헷갈리기 때문에, 뭐 이들의 뭐 세이프티 영역, 뭐 다넬 세비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슬라시나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잭슨빌 제기어스는 막강한 디펜시브 라인, 그리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이 라인베커진 데빈 룰로이드와 뭐 오룰로쿤, 이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을 바탕으로 이 프론트 세븐의 막강함을 바탕으로 이 디비전 내 라이벌들을 상대로 경쟁력 있는 디펜스의 모습을 충분히 저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전체 1픽 출신인 이 트레이번 워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에이든 허친슨, 이 허친슨을 거르고 워커를 뽑은 이 잭슨빌 제기어스의 선택,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뭐 망한 거 아니냐, 솔직히 뭐 실패했다 라는 좀 이른 평가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에이든 허친슨이라는 이 선수가 좋은 시즌을 2년 연속 선보였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성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트레이번 워커도 좋은 시즌을 지금 보였어요. 작년 시즌에 뭐 10개의 색을 기록을 했고, 단순히 색의 수치만 보고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이 선수가 본인이 가진 이러한 뭐 긴 팔을 활용한 뭐 힘, 그리고 뭐 테크닉, 이러한 요소들을 1년차에 비해서 2년차에 더 많은 발전을 거두었고, 3년차 시즌에 정말 완벽한 몸과 그러한 뭐 오프 시즌의 그런 페이스들을 통해서 뭐 완벽한 컨디션으로 돌아온다면, 저는 충분히 이번 시즌 뭐 그러한 평가들을 뒤집을 만한 시즌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역시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이 트레이번 워커라는 엣지러셔는 사실 에이든 허친슨처럼 뭐 와이드 나인 테크닉, 정말 패스러시 위주의 그러한 이 엣지러셔에만 국한하지 않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뭐 엘라바마 컬리지 시절에도 그랬지만, 이 뭐 3스탠드, 뭐 3포인트 스탠스를 기준으로 해서 뭐 4아이 테크닉이라든지 굉장히 이 인테리얼 디펜시브 라인맨의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뭐 런 디펜스에서도 강점을 가진 굉장히 다재다능한 친구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와이드 나인, 뭐 정말 쿼터백을 향해서 뭐 직진하는 그러한 타입의 선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잭슨빌 제기어스에서는 이 선수가 가진 재능을 어쨌든 패스러셔라는 측면에서만, 아웃사이드 패스러셔라는 측면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부분이 이 선수가 가진 끼를 다 드러내지 못하는, 좀 아쉽지 않나 싶어요. 이 선수는 분명 다양한 거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트레이번 워커의 평가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은 에이든 허친슨이 분명 더 나은 커리어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뭐 3, 4년 후에 뭐 커리어 이 평가가 뒤바뀔지는 솔직히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잭슨빌 제기어스의 D라인이 뭐 조시 알렌이라는 뭐 베테랑을 포함해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서로 뭐 조언도 하고 서로 뭐 우산 효과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뭐 이번 시즌에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오프시즌 파워랭킹 전체 17등의 팀은 인디애나 콜츠입니다. 네, 인디애나 콜츠는 이 쉐인 슈타이켄 감독이 지휘봉을 맡은 이후 작년 첫 번째 시즌이었죠. 이 첫 번째 시즌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본인들의 루키 쿼터백이자 이 주전 쿼터백으로 예상되었던 앤서니 리차드슨이 일찌감치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드너 민슈와 함께 9승 8패로 아쉽게 플레이오프 이 정규 시즌 마지막 단판전에서 휴스턴 텍산스에게 패배함으로써 이 디비전 우승을 내주긴 했지만, 이들이 그만큼 경쟁을 해낼 것이라고 사실 예측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새로운 쉐인 슈타이켄 감독과 이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은 정말 엄청난 결과물과 또 가능성을 작년 시즌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이번 시즌 이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시즌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먼저 앤서니 리차드슨의 경우에는 이 쿼터백은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정말 드래프트 될 당시에도 우리가 이 선수는 최소한 이 주전 쿼터백으로서 뛰기 위해서는 한 2년은 있어야 된다. 못해도 일단 1년은 있어야 되고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정말 포켓 패서로서의 그런 덕목들을 다 배우고 리더이자 이 선수가 쿼터백으로서의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것이 대부분 평가가 지배적인 평가였어요. 하지만 이 선수는 프랙티스 랩에서도 이 주전 쿼터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점점 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들리더니 정말 이제 1주차부터 주전 쿼터백으로서 경기를 플레이를 하였죠. 그 결과 굉장히 좋은 이 모습들을 여러 번 보여주었고, 이 선수가 단순히 듀얼스의 쿼터백으로서 본인이 직접 공을 뛰고 달리고 존 리드 플레이를 펼치고 단순히 그러한 플레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패서라는 이 패싱 능력에서 또한 굉장히 번뜩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정말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이 쿼터백이 진짜 부상만 아니라면 올 시즌 어마어마한 도약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교한 패스들을 가끔씩 던집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뽀록이다가 아니라 진짜 이 선수가 충분히 일관성 있게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과 그런 확신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작년에 5경기를 뛰면서. 이번 시즌에 이 선수가 진짜 건강하게만 뛴다면 충분히 인디애나 콜츠라는 이 팀을 이 플레이오프를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앤서니 리차드슨 말고도 사실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이 조용하게 든든하게 조용하게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런닝백이 조나단 테일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런닝백이 다시 한번 건강해서 회복만 한다면 이 벨카우 런닝백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25살이에요. 조나단 테일러가 지금 5년차 시즌에 접어드는데 아직도 25입니다. 분명히 이 선수는 무언가 한 방을 다시 한번 정상급 런닝백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리시버진도 마이클 핀맨 주니어 그리고 조시 다운스라는 이 루키 리시버를 잘 발굴해냈고, 또 새롭게 뽑은 아도니 미첼, 이들 루키 리시버의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오펜시브 라인이 최근 부상 때문에 퀸튼 넬슨도 그렇고 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요. 무언가 쉐인 슈타이켄 감독과 함께 무언가 새로운 이 좀 부상에서 떨쳐내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올 시즌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사실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현재 디펜스죠. 이들이 이번 시즌 드래프트 첫 번째 디펜스 플레이어를 뽑았죠. 이 라투라는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포레스트 버크너는 이미 최고의 디펜시브 태클 중 한 명이었고, 크위티 페이나 이들의 포맨 러쉬가 막강한 수준으로 발전을 한다면 이 거스 브래들리라는 이 존 커버리지 타입의 이 포맨 러쉬 위주의 이러한 디펜스를 이끄는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하에서 정말 엄청난 이 결과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 포맨 러쉬가 성공한다면 이들의 약점이라고 꼽히고 있는 현재 코너백 포지션이나 그러한 부분도 약점이 상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고,
이들의 뭐 세컨더리가 현재 부족하다라고 평가는 받지만 그러한 부분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인디애나 콜츠의 가장 현재 뭐 약점인 포지션은 코너백이라고 역시 생각을 하고요. 뭐 리그 최고의 슬롯 코너백인 뭐 케니 무어를 제외하면은 확실한 무언가 코너백 타입의 선수가 좀 없다고 느껴지고, 이들이 상대해야 할 이 잭슨빌 제기어스의 트레버 로렌스, 그리고 CJ 스트라우드의 휴스턴 텍산스를 상대로, 그리고 뭐 테네시 타이탄스의 이 윌 레비스가 던지는 딥볼, 이러한 것들을 1대1로 잘 막아줄 수 있는 코너백이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은 이 셰인 슈타이켄 감독이 작년 시즌 보여준 것이지만 뭐 오펜스든 디펜스든 굉장히 밸런스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또 각기 상대에 따라서 어떻게 게임 플랜을 가져가야 함을 정확히 본인들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고, 앤서니 리차드슨의 이 컴백과 함께 이 선수가 가진 정말 무한한 스킬셋을 활용해서 상대를 놀라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이득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효율적인 풋볼을 올 시즌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종합적으로는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은 이제 이 앤서니 리차드슨의 소포머 시즌에 접어들지만 진짜 부상만 아니라면 뭐 앤드류 럭 이후에 정말 이들이 원하고 있었던 이 새로운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셰인 슈타이켄 감독 또한 좋은 감독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분명 플레이오프 경쟁을 이번 시즌 후반에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리시버 마켓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프시즌 파워랭킹 22위부터 17위까지 뽑았는데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파워랭킹 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eople don't really realize what it takes to win. The difference between good and great, it is underestimated by most humans. It's like if you want to be good, you can be talented and be good. You can wake up and be good, like, you know, but if you good and you just wake up and be good, you're not going to beat me.